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심평원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더 일찍 자소서 작성법 관련한 영상을 올려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정 문제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짬을 내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영상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시면 다음 주 초에 마감하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자소서 작성 잘할 것이다 라고 믿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좋습니다. 항목에 대한 부분은 이전 연도, 이전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늘 애매모호하게 질문이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항목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명확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경험보다는 이제 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얼마나 분석을 잘해서 새로운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지 이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경험을 복붙을 못하고 어떻게든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해당 기업 비전에 공감하고 있고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정말로 심평원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목적이 잘 실현돼서 우리 사회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공익적 부분에 대한 강한 이해와 또 이제 열망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항목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항목에서는 로열티를 강조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을 보니까 물론 4번 항목에서 직무 수행 능력, 즉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녹여가지고 강조는 가능하지만 저의 어떤 준비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 이 부분을 드러내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항목에서 회사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저의 어떤 준비된 그런 역량을 좀 연결해 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은지 좀 의문이 드실 텐데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뼈대적인 측면에서는 로열티를 중심으로 써줘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한번 봐볼게요. 역할과 책임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심평원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지원하는 거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평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해당되는 거죠. 즉 심평원이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목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역할과 이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내셔 가지고 강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비전과 일관성이 유지가 좀 돼줘야 되겠죠. 심평원의 역할과 책임을 이야기할 때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심평원의 어떤 비전, 이런 부분과 좀 연장선상 일관성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중장기 경영 목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정하시는 거, 그게 당연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지금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해서 기술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치 토의 면접의 질문처럼 비춰져요. 그러니까 우리 원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취해야 하는 전략을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해서 도출해라. PT 면접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좀 수반되지 않으면 제안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이 중장기 경영 목표, 이 체계도 있죠?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해당 지원 분야에 대한 어떤 역할, 그리고 목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리원의 비전 달성 위해 취하는 전략,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부분 있죠? 이 전략 체계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전략 목표 중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달성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인가, 그 계획, 아이디어, 그런 부분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사 차원에서의 접근, 내가 지원한 직무 차원에서의 접근, 전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질문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이 전사 차원의 전략을 제안하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분야와 연관된 이 심평원의 이 전략 목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실행해야 되느냐, 사실 그게 물어보는 전략은 맞는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직무와 연관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역할을 나만의 어떤 방법이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적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심평원에 관련된 목표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직무 측면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가지고 전략으로 밀고 갈 것인지, 단 그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심평원에 관련된 목표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같이 좀 부각이 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 분야와 관련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전사 차원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역할뿐만 아니라 연관된 직무라든지 기관 그리고 부서 같이 어떻게 그것을 해낼 것이냐, 이제 그런 전사 차원의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사 차원의 전략을 제안했을 때 그걸 나중에 입사해가지고 여러분들 혼자 다 하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이건 전사 차원의 전략이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가지고 둘 다 쓰셔도 되고 하나만 쓰셔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글자 수 채우는 게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 역시나 그러한 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나의 준비된 직무 전문성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는 거, 성과 중심으로 간략하게만 작성하셔가지고 나머지 글자 수도 채워나가는 그러한 방법들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항목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뭐 심평원에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다 버리니까 약간 뭐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긴 하나 뭐 크게 이전과 차이가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다. 평가지표는 이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도 이 팀워크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되는데 의사소통 능력으로도 사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설득이라든지 갈등의 소재를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의견을 존중해서 협력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팀워크가 좀 더 자연스럽긴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의사소통 능력, 요것도 강조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대인관계 능력 안에도 갈등관리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 그러면 관점이나 의견이 달랐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설득을 해야 되거나 어떤 갈등 상황에 처한 이제 그런 소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뭐 축제를 준비하는데 야, 우리 이번에 노래 한번 부르는 거 어때? 아니야, 말 그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 축제를 진행하자,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방법의 불일치이기 때문에 둘 다 우리 이 축제를 위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근데 관점과 의견이 다른 거예요. 방법의 불일치가 발생을 한 거다.
물론 이제 목표의 불일치라는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때에 따라서는 역할의 불일치,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발표하겠다, 아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한 명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서로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소재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을 존중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 뭐 이거 단골 여러분들의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의외로 이 경청을 어떻게 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게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지원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장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학습까지 하면서 정말로 이 지원자, 팀원이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이제 경청도 잘한 거고 의견을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에 해당도 되죠. 상대방의 입장에 이제 공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표면적으로만 상대방의 의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왜 우리 지원자, 자꾸 지원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팀원이 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있는 쟁점을 같이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의견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 다음에 나는 너랑 싸울 마음이 없고 같이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정말로 이 친구가 나랑 정말 좋은 의견을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거냐,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관점과 의견이 다르지만 좋은 점을 뽑아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그 주장의 어떤 근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대효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상대방을 좀 띄워줬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존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면 내가 그렇게 존중을 해주면 내 의견도 편견 없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 주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협력을 좀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의견 조율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같이 도출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설득을 잘했고 그 설득의 과정에서 비록 내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리고 그 친구는 치킨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짜장면으로 설득을 했어. 그냥 그 친구한테 됐고 내가 돈 더 많으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자. 됐고 그 지난번에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이번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자, 이렇게만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짜장면 먹겠다라고 결정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협력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친구 입장에서 와가지고 짜장면 제대로 먹겠어요? 제대로 잘 안 먹겠지. 그럼 나도 잘 못 먹겠지.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전 잘 먹는데요?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비유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 역시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해 줬을 때 여러분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좀 사전에 어떠한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합의된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 처음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실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 선생님, 이런 부분 말고 그 팀워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업무 공유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할 수 있어요. A 의견, B 의견, 여러분들이 주장한 B 의견으로 결정이 됐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B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 알지만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이 B에 대한 결정된 안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줌으로써 이 친구가 조금 더 우리 팀의 어떠한 역할에 몰입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내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나 강조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발적 기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 이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 역시 강조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선수범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가능하겠죠. 좋습니다. 자, 3번 항목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 3번 항목이 싫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작성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슈를 선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좀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또 한번 의견을 함께 기술해라라고 하니까 1번 문제와 사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제 그거를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는 이 사업적 측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더 개선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도 잘 모르는 그러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최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로 그 최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과거에 발생한 이슈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택이 가능하고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 그다음에 어떤 사회의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기술 발달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 가지고 이슈를 선택하시고 그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어떤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더 해주는 게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심평원이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내야 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틀렸다. 이런 개념보다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심평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외 환경에 대한 이해, 이게 결국 어떤 부분이다? 조직의 능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조직의 능력이라는 거는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을 수행하실 때 여러분들 업무나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더 잘해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과도 이게 이제 맥락이 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좋겠죠. 그 우리 의원의 역할과 본인의 의견, 결국 심평원의 노력 계획에 대한 공감. 선생님, 제가 새로운 걸 뽑아내는 건 너무 어렵고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미 심평원이 이 이슈에 대비해가지고 뭐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안 됩니까? 됩니다. 다만 마치 심평원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제안하지 마시고 심평원도 지금 그러한 노력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공감을 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제안을 줌으로써 팩트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견을 구분하셔가지고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항목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빠른 변화의 시대에 대처해서 성장을 위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노력에 기울였는지. 자, 이건 이제 자기개발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당 역량 대비 내가 갖추고 있는 역량 수준,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떠한 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빠른 변화의 시대, 기술이라든지 트렌드, 정책, 글로벌 환경에 대한 부분들, 성장을 위해 어떤 목표 설정할 거냐, 이건 좀 목표를 좀 구체화하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강민혁이가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챗GPT를 활용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단순하게 챗GPT를 활용한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어떠한 컨텐츠를 뭐 몇 분 분량 안에 담아내는 좀 구체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면 나는 챗GPT를 쓰는 방법은 이해하지만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본인이 현 수준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을 본인의 어떤 판단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할 것이고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련된 노력을 해왔다라는 점, 그렇게 연결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이 시대에 대처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AI 툴을 활용한 업무 능력 향상,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이 AI 기술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학습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또 어떻게 보완하고 입사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적용할 것이고, 업무 외적인 측면에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항상 이러한 관련된 기술에 대한 어떤 잡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 아니면 어떤 책,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것이다. 약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무난해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 키워드를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걸 잡아도 되나요? 아니면 꼭 직무 전문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둘 다 가능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느냐?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직무 지식을 얘기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의료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내가 지원한 땡땡 분야에서 더 업무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전문성과 연관될 수 있는 지식과 스킬과 경험에 대한 부분을 잡는 거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관련해서 질문 있으세요?